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복지관에 계시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임성일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웃을 일도 많이 없고 또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힘들 때 더 웃어야 되는데 우리의 입은 더 웃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올 1월 달에 이렇게 시작되면서 잠깐 멈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복지관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고 즐겁게 또 기분 좋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는 게 참 각박하고 힘듭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사는 게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사는 게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네요. 사는 게 그저 그렇다. 손 한번 들어보시고. 손 드는 것도 귀찮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사가 귀찮아질 때 우리한테 웃음이 없어지고 또 웃음이 없다 보면 행복도 잃어버리는 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웃음을 또 되찾고 또 우리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서로에 대해서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표현도 잘합니다. 먼저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웃으면서 입꼬리를 한번 쭉 올리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을 보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면 미국말을 해야 되죠. 미국말을 해야지 소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중국에 가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중국말을 해야지 소통이 일어나겠죠? 맞습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 말을 해야 그 나라의 말을 해야지 소통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만약에 살아가면 행복하고 천국적인 사람, 천국에 사는 삶처럼 살려고 하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천국말을 하면 됩니다. 그 천국말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집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천국말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분들이 몸에서 알파파가 나온다 그럽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이 지금 내 상황이 그렇지 않지만은 좀 더 내 마음을 바꾸고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옆에 사람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 될 겁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박수 잘 쳐주고 호응을 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운이 좋아지고요. 인생이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박수의 법칙이 있습니다. 박수는요, 쳐는 것, 박수를 이렇게 쳐주잖아요. 쳐는 것 플러스 알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가든지 어떤 장소에 가든지 박수만 잘 쳐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재미있어지고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오늘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라고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부족하지만 이 강사한테도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가 제 마음 안에 또 이렇게 확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하고 또 힐링할 수 있을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행복지수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 높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전 지구의 인구를 봤을 때 50% 안에 들면 50% 정도 안에 들면 안에 드는 사람들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끼를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50% 안에 든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다 걱정 없이 먹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 세계의 인구 중에서 50% 안에 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도 세상에서는 먹을 그 걱정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우리는 50등 안에 들기 때문에 굉장히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녁에 잠자리가 있거나 잠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70% 안에 든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돌아갈 집이 없고 전쟁과 기근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아침, 점심, 저녁, 새끼 걱정 없고 뭐 조금 누추한 집이지만 돌아갈 집이 있고 잠을 잘 수가 있다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70%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 근데 우리는 성공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고 있는 거죠. 아주 성공한 사람들한테 우리 스스로를 비교하다 보니까 내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 포항에 가서 그 시각장애인들 아시죠? 시각장애인들 500명을 웃음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가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평생 앞을 못 본 사람들인데 정말 제가 하는 거를 잘 따라할 수 있을까? 정말 이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 가보니까 이분들의 표정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보고 두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보다 더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면서 제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두 눈이 이렇게 멀쩡한데 저 사람들처럼 앞을 못 보는 그런 분들도 저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어떤 욕심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율동도 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대로 율동을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좀 좋아지니까 이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활동 보조인이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손을 붙잡고 앞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막 춤추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행복하세요? 왜 그렇게 너무 멋져 보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은 게 행복하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정말 앞을 아무것도 못 보니까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행복할 수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죠. 아,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게 있구나. 좀 더 가지고 싶고 좀 더 내가 성취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구나. 앞을 못 본다고 생각하면 부끄러움도 별로 없는 거예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남의 시선들 남의 뭐 생각들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그 순간을 즐기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제가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행복은 마음에 있구나. 마음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표정으로 나타나는구나. 그러면서 저 스스로가 돌아오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앞에 계신 몇 분한테 혹시 소원이 있다면 어떤 게 소원인가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에게 앞을 볼 수 있는 3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 자식들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네. 궁금한 거죠. 자기 자녀들이 자기를 닮았을까 어땠을까 궁금한 거죠. 그러면서 저는 매일 볼 수 있는 자식들이 있고 또 아직도 아버지 엄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매일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 이분들은 평생에 한 번도 못 보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금 짠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 엄청 행복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근데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내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오늘부터 집중하십시오. 양손이 있으면 손이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눈이 있으면 두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또 이렇게 웃을 수 있으면 웃을 수 있는 입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행복해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모든 거에 있는 나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겠습니까? 사랑한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내가 가진 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잘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한 5번 정도 웃는데요. 5번 정도. 그 중에 3번은 비웃음이라는 거죠. 남을 비웃는 웃음. 한 2번 정도가 그냥 웃는데요.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외국 사람들은 적어도 10번 이상 웃는다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루에 2번 정도밖에 못 웃을까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사는 게 너무 바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외국에서는 악어라고 얘기합니다. 악어. 왜 악어라 그러는지 아세요? 악어는 표정이 4개밖에 없대요. 악어는 표정이 4개밖에 없대요. 입 벌린 악어, 입 다문 악어, 눈 뜬 악어, 눈 감은 악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표정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행복하면 행복한 표정이 나야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표정만 한번 바꾸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번 입꼬리 한번 올려보시고, 입꼬리 올려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웃어보세요. 하하 이렇게 한번 옆 사람 보고 하하하 이렇게 내가 웃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따라서 웃습니다. 왜? 기분이 좋기 때문에. 웃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왜 웃지 못할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인생을 80으로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잠자는데 한 25년 정도 잠을 잔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80세 기준으로. 일하는데 한 20년 정도. 거의 뭐 잠자고 일하는데 인생을 다 보내죠. 그죠? 먹는데도 또 시간이 많죠. 근데 사람이 정작 웃는 데는 얼마 정도 걸릴까요? 통계학적으로. 사람이 웃는 데는 80년을 살면서
사람이 웃는 시간들을 다 모아보니까 그 중에 잘 웃는 사람, 못 웃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쭉 다 모아보니까 21일을 못 웃고 간대요. 너무 불행한 일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잘 웃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냥 웃으세요. 웃는데 이유를 두려고 하면 웃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나는 뭐 좀 몸이 건강해지면 웃어야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웃으세요. 웃다 보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면 웃어야지. 아니에요. 그냥 웃으세요. 웃다 보면 행복이라는 놈이 따라오기 때문에. 예. 아, 나는 돈이 많이 벌면 웃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웃으세요. 그러면 돈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생각을 바꾸세요. 뭐뭐 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웃다 보면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오늘부터 마음을 바꾸시고 그냥 일단 웃어라. 어린 아이들처럼. 어린 아이들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2살, 3살 먹은 아들이 걱정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웃는 거예요. 예, 이유를 두지 말고 그냥 웃으라. 그냥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자꾸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웃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입꼬리를 올리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내가 좀 더 많이 웃으면 좀 더 많이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오늘부터 저를 따라서 한번 많이 웃는 연습도 하시고 그렇게 즐거운 인생이 한 번, 2번이면 뭐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지만 인생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웃으면서 즐겁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거는 인생의 전반전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저는 제가 봉사하러 가는 것 중에 한 군데가 암 환자들을 위해서 제가 웃음 치료 봉사하러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수업도 가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노인 시설에 가기도 합니다. 거기에 가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뭐 치매에 걸리거나 또 여러 가지 뭐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그곳에 와 계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참 이분은 왜 이곳에 왔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분은 교장 선생님도 거기 와 계시더라고요. 인생을 잘 나가셨던 분들인데 인생의 후반전을 잘못 보내서 이렇게 병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질환이 와서 이렇게 평생 그냥 병실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리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많이 웃으셔야 됩니다. 많이 웃다 보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엔돌핀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 엔돌핀이 우리의 모든 혈액과 피를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좀 웃고 미국의 볼 메모리어 병원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크게 막 박장대서 웃으면서 크게 이렇게 웃으면 건강하게 이틀을 오래 살 수 있다. 한번 크게 웃는데 그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입꼬리 올리시고 어깨를 좀 펴시고 당당하게 웃으면서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웃지 못할까요? 웃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웃을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웃을 이유를 찾으면 너무나 많아요. 뭐 지금 요양원에 가 있지 않잖아요. 그죠? 자식들 다 잘 계시죠? 예. 그리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가진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예.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못 웃을 이유가 없어요. 혹시나 싶어서 그런데 저는 멀쩡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너무너무 코로나 때문에 일은 없지만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바꾸시고 행복의 기준을 조금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고의 간상하겠습니다. 최고의 간상학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복이 들어오는 얼굴이 있다는 거죠. 복이 들어오는 얼굴은 모든 강상학적으로 입꼬리가 올려져 있다는 거죠. 입꼬리가 올려져 있어요. 이 입꼬리가 올려 있는 거 이거는 전문용어로 복바가지라는 겁니다. 복바가지. 복이 들어오는 바가지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복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관상을 봤는데 전부 다 이렇게 올라져 있다. 이 복바가지는 언제 생기죠? 웃을 때 생기는 거예요. 웃을 때. 와이키키, 위스키, 고사리 이렇게 입꼬리를 올리면 이게 복이 들어오는 얼굴이에요. 복바가지죠. 네. 잠깐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손금이 엄청나게 좋아요. 손금이 이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근데 얼굴 쌍판대기가 인상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복이 올까요? 복이 안 올까요? 절대 복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이 손금보다 이 관상이 훨씬 등급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손금이 정말 너무 안 좋아. 네. 불행을 타고났어. 근데 이 관상이 웃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 손금보다 이 얼굴이 관상이 더 훨씬 높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이 관상보다 높은 게 심성이에요. 심성. 심상이 좋은 사람이 훨씬 관상보다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굴에 나타나게 되고 그 얼굴에 나타난 그 얼굴이 복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왜 웃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강아지 2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암개고 하나는 숫개예요. 이것들이 데이트를 하다가 암개는 미용실로 가더라고요. 숫개는 이발소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암개는 미용실로 갔고 숫개는 이발소로 갈까요? 자, 맞추시는 분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뭐 예쁘게 보이려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답은 자기 집이니까 가는 거예요. 암개는 미용실이 자기 집이고 숫개는 이발소가 자기 집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게 이 세상에 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제 사무실인데 이 공간 안에도 행복이라는 놈이 떠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놈이 떠다녀요. 이 공간에도. 건강도 떠다니고요. 행복도 떠다니고요. 이런 좋은 것들만 떠다니면 좋겠는데 마찬가지로 불행이라는 놈도 떠다니는 거예요. 저주도 떠다닙니다. 또 아픈 병도 떠다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좋은 거 나쁜 거 다 떠다니는 거예요. 이게 떠다니다가 일정 시간이 되고 기간이 되면 이것들이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놈이 이제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까 암개가 어디로 미용실로 찾아가듯이 자기 집이니까, 숫개가 이발소가 자기 집이니까 찾아가듯이 이것들이 자기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놈이 집을 찾아갑니다. 어떤 집을 찾아갈까요? 쓱 웃고 있는 사람이 있죠. 입꼬리가 아이고 우리 집이네 하고 쑥 들어갑니다. 축복이라는 놈이 떠다니다가 저기 웃는 사람 보고 아이고 우리 집이네 쑥 들어가요. 건강이라는 게 떠다니다가 막 웃고 있으니까 건강이라는 놈이 아이고 우리 집이네 쑥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불행이라는 놈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집 찾으러. 쭉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가 이렇게 입이 쭉 쳐져 있네. 입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복바가지고 이렇게 쳐져 있는 걸 우리는 쪽바가지랍니다. 쪽바가지. 이 쪽바가지한테 그 들어갈 놈은
불행밖에 없는 거예요. 불행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우리 집이네 하고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예. 병이라는 놈도 이 건강에 반대되는 막 아프고 이런 것들도 입꼬리가 축 처져 있는 사람한테 아이고 우리 집이네 하면 쑥 들어갑니다. 우울증이 쑥 들어가고 치매도 쑥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웃으면 어디? 방탄조끼라고 합니다. 웃으면 방탄조끼. 한번 따라해볼까요? 웃으면 방탄조끼다. 방탄조끼가 뭐예요? 총으로 쏘면 이 방탄조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입은 사람들은 이 총알이 튕겨나가요. 다 튕겨나가는 거죠. 웃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막 웃으면 이 병이라는 게 잘못 찾아오다가도 튕겨나가는 거죠. 다. 행복은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웃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만이라도 한번 크게 웃고 우리 인생에 남은 인생을 즐겁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살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부터 입꼬리 올리시고 그냥 웃는 거예요. 자, 웃음에는 원칙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크게 웃는다. 웃으면 크게 웃으셔야 돼요. 크게 웃을 때 우리 몸에 있는 독소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독소가 쑥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웃어넘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웃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디서 힘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장군들이 보면 적장을 향해서 호탕하게 웃었대요. 그러면 그 웃음소리 때문에 그 적군들이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진대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사기가 올라간다. 오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이죠? 그냥 웃으세요. 코로나가 힘듭니까? 웃어 보내세요. 돈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들다고요? 그냥 웃으세요. 웃다 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크게 한번 일상생활에서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물론 사람 있을 때 웃으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집에서 한번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웃어보세요. 오늘 나에게 최고의 좋은 날이 될 거야. 아, 나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이렇게 한번 웃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둘째, 중요합니다. 길게 웃어라. 크게 웃고 길게 웃어라. 몇 초 정도? 12초 정도. 12초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12번을 세려야 되거든요. 왜 12초를 웃어야 되는가 하면 12초 웃는 동안에 12초쯤 되면 그때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NK세포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면역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NK세포는 내추럴 킬러 세포인데 이 NK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암세포를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NK세포가 막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많이 크게 길게 웃으셔야 돼요. 그러면 NK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암세포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이 NK세포가 이렇게 활발하게 막 웃으며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이 NK세포가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암세포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멈춰요.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인가 하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NK세포는 활동을 중단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많이 받고 시간을 계속 NK세포 활성을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리에게 큰 병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크게 12초 정도 길게 하루에 한 5번만 웃어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배와 온몸으로 웃는다. 배와 온몸으로 웃으면 이 배에는 어떤 역할이 있는가 하면 이 장기 중에서 장이 있기 때문에 장이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 장이 활발하게 운동이 되면 이 면역세포가 올라가고 또 그리고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고 또 어떤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어요. 여성분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웃으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웃음을 우리가 웃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편견이라고 그러죠. 웃는 사람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조금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웃습니다. 웃는 사람들이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각 기업체에서도 이 웃음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웃는 게 좀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웃음은 운동이다. 운동이구나. 내가 운동하는 거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거에 그냥 크게 웃고 점심때도 한번 크게 웃고 저녁에도 크게 웃고 남이 뭐라 그러기 전에 내가 크게 웃는 거야. 나 운동하고 있어. 그러면서 크게 웃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살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웃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우울증이라는 놈은 웃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웃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걸리게 돼 있고 치매라는 병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입꼬리를 올리시고 당당하게 웃으세요. 예. 여러분들이 웃는 순간 행복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웃는 거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자, 요 오른손에 건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강. 왼손에 행복이 있다는 거죠. 이게 위약 효과라는 건데 어떤 거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할 때 약이 많이 부족해요. 줄 수 있는 약이 한정됐어요. 병사들은 아프다 그러죠. 그러면 군의관이 그 종이에다가 흰 종이에다가 약과 비슷하게 생긴 밀가루를 그다가 섞어서 주는 거예요. 약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을 약이라고 먹었던 사람들은 다 나은 거죠. 위약 효과라는 거죠. 생각이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배 아프면 누가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그러면 희한하게 다 나섰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웃으면 행복이라는 게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손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왼손에 건강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행복, 건강 두 마리를 우리가 다 잡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 가보세요. 이마트, 롯데마트, 뭐 큰 마트에 가면 물건들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없는 게 딱 두 개 있죠. 그게 건강과 행복이 없습니다. 자, 건강과 행복은 언제?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또 누리고 즐겁게 살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건강을 부어, 행복을 부어, 섞어 마셔. 좋다 하고 옆 사람도 넣어주고 이렇게 매일매일 행복과 건강을 마셔보세요.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이겁니다. 오늘 입꼬리 올리시고 웃는 거죠. 그렇게 웃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훨씬 더 즐거워진다는 거죠. 예.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이렇게 지려고 하면 안 돼요. 뭔가를 이렇게 자꾸 지려고 하다 보면 욕심이라는 게 자꾸 생기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이렇게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가지고 싶고, 예.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또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타잔이 이렇게 줄을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줄을 타고 이렇게 갈 때 다음 줄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그 앞에 있는 줄을 잡고 자기가 타고 온 줄을 놓을까요? 아니면 자기 줄을 먼저 놓고 앞에 있는 줄을 잡을까요? 예. 이 줄을 먼저 잡고 뒤에 자기가 타고 온 줄을 놓으면 안전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타잔이 타는 방법을 보면 자기가 이렇게 타고 있는 밧줄을 먼저 놓고 그걸 잡습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잡아갖고 가는 거죠. 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가진 것들을 꾹 움켜쥐고 그걸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다릅니다.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이 힘들어서 떠나는 경우가 없어요. 경로당 안에도 마찬가지. 또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힘들어서 떠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기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관계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관계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 어디를 보세요? 저는 장점을 먼저 봅니다. 사람의 좋은 점을 먼저 보는 거죠. 찾다 찾으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단점을 먼저 보게 되는 거죠. 자꾸 단점을 보다 보면 그 사람의 장점까지 묻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장점을 계속 보면 그 단점도 장점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시고 새롭게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모든 관계들도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모든 삶이 행복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가장 좋은 방법, 내가 먼저 웃는 거예요. 내가 먼저 웃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먼저 웃으세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저는 이렇게 스마일 버튼을 만들어 놨어요. 스마일 버튼을. 그래서 문을 열고 현관문 앞에 스마일 버튼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웃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 앞에도 스마일 버튼이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웃는 거죠. 왜? 자꾸 웃음을 잊어버리니까. 큰 방에 들어갈 때도 문을 열면 웃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가족 간에도 웃음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자식들한테 재물을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웃음과 건강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인대칭.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4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미인대칭. 첫째 미는 미소 짓고, 그 다음에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자. 미인대칭. 비비불. 미인대칭 비비불.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비판하지 말고, 비평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자. 미인대칭 비비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렇게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이 중요합니다. 가장 긍정적인 언어. 여러분, 콩을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콩이 나오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옵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지 않습니다.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옵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을 심으면 반드시 행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불행을 심잖아요. 그럼 불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꽃이 팔려갔어요. 하나는 장례식장으로 팔려갔고요. 하나는 예식장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장례식장으로 팔려간 꽃은 며칠 지나도 안 했어요. 그냥 이 장례식장 꽃은 빨리 시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식장 꽃은 오래 둬도 그렇게 시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말에 있습니다. 예식장으로 팔려간 꽃은 전부 다 사람들이 축복해 줍니다. 잘 살아라, 행복해라, 복 많이 받아라, 막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 꽃이 점점 더 생동감이 도는 거죠. 근데 이 장례식장에 팔려간 꽃은 아이고 하니까 이 꽃이 피려고 해도 그 기운 때문에 빨리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자꾸 이런 말을 하면 더 힘듭니다. 살겠다.
나는 앞으로 점점 잘 된다. 나는 하는 일이 모두 잘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외치시면 지금은 힘들지만 그 말이 씨가 되어서 잘 될 겁니다. 예전에 인디언 마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디언 마을에 마을 앞에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나무를 지나가기가 불편한 거예요. 동네 한가운데를 막고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나무를 자를 톱도 없고 도끼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은 손을 사용한 게 아니라 입을 사용했습니다.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모두가 나옵니다. 그 나무를 둘러싸고 그 나무한테 말을 합니다. 말라 비틀어 죽어라. 말라 비틀어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달 만에 이 나무가 말라서 비틀어 죽었어요. 그리고 쓰러지는 거예요. 말의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5만 가지 생각합니다. 5만 가지. 근데 그 중에 8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모든 언어를 바꾸세요. 긍정적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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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이렇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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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다! 뭐 현재 일어나지도 않는데 미리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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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했다! 하지 않아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미리 감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어대로 되는 거죠. 말의 법칙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우리 입술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양파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양파를 이렇게 잘라서 물에 넣고 실험을 한 거죠. 한 양파에게는 바깥에 글씨를 적어놨어요. 사랑해, 축복해, 행복해, 고마워 이런 말들을 글씨를 적어놓고 많은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말대로 외치기 시작했죠. 근데 한 양파에게는 양파를 이렇게 잘라서 물에 넣어놓고 뿌리채에 이렇게 넣어놓고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미워해, 저주해, 뭐 이렇게 안 좋은 말, 욕도 막 적어놓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나가면서 병사들이 계속해서 나쁜 말을 하는 거죠. 30일 지나니까 양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양파가 귀가 있습니까? 양파가 뭐 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긍정적인 말을 하는 양파는 이렇게 줄기가 쪽바로 올라갔어요. 근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양파는 말할 때마다 이 양파가 줄기가 삐뚤삐뚤해지고 썩기 시작합니다. 말의 파동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물이에요.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물에게 행복해,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을 한 물은 육각형의 물이 아주 결정체가 예쁘게 나왔지만 미워해, 저주해, 싫어 이런 말을 쓴 물은 결정체가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 우리 몸도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이 몸이 점점 더 건강해지는, 왜? 물이기 때문에 80%. 근데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우리 몸이 파괴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남이 나한테 긍정적인 얘기를 안 해줘도 내가 나한테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도 효과는 똑같다. 이렇게 날마다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해, 고마워, 행복해. 이렇게 긍정적인 토닥토닥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여러분 돼지 아시죠? 돼지. 돼지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면 잘 안 갑니다. 돼지가. 예, 돼지는 잘 안 가요. 돼지가 이렇게 끌고 가려면. 근데 돼지를 잘 가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돼지 그 엉덩이 쪽을 살살 간져주니까 이 돼지가 막 앞으로 가더라고요. 막 줄로 묶어서 억지로 당기면 뒤로 갑니다. 돼지가. 근데 돼지가 좋아하는 걸 막 해주니까 쥐가 알아서 막 가더라고. 도살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막 해주면 됩니다.
그게 뭐죠? 그게 웃어주는 거예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하늘을 절대 못 봅니다. 돼지는 하늘을 못 봐요. 언제 하늘을 보느냐? 언제 돼지가 하늘을 보죠? 자빠졌을 때. 자빠졌을 때 보면 하늘을 보게 돼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가 같은 상황들이 우리 안에 닥칠 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참 바쁘게 살면서 잃어버리고 사는 게 있구나. 내가 웃음을 잃어버렸네. 내가 행복을 잃어버렸네. 이게 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소중한 것들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나?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잃어버렸던 웃음을 한번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웃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점점 좋아진다. 내 인생은 점점 행복해진다. 말한 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나는 뭐든지 잘 된다. 앞으로 나는 점점 잘 된다. 그러면서 웃어넘기는 거죠. 네. 그렇게 웃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내 운명이 바뀐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리 웃음이 좋아도 여러분들이 삶에서 웃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1g의 생각, 1톤의 생각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죠. 삶 속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웃으세요. 늘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웃는 거예요. 아직은 안 일어났지만 웃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자기를 이긴 사람, 자기를 이긴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배움을 멈추지 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죠. 만족하고 괜찮아, 이만하면 됐어. 나는 괜찮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웃으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웃을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엔딩곡은 저는 행복은 눈앞에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혹시라도 이 노래를 아시면 한번 따라해 보시고 같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행복은 눈앞에.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마음 먹은 대로 생각대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손을 잡고, 사랑하는 사람 마주보고, 마주볼 때는 윙크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할아버지들한테 물어보니까 할머니 꼬실 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윙크는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 한쪽 눈을 감잖아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안 보겠다는 거죠. 한쪽 눈을 뜨잖아요. 장점만 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장점만 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마음먹은 대로 생각대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손을 잡고, 사랑하는 사람 마주보고 윙크, 사랑하는 사람 안아주고, 사랑을 나눠요. 처음 쉽지 않아요. 티끌 모아 태산이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행복은 눈앞에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한번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가 하면 내 안에 행복이 이제는
가득가득 넘쳐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이 행복으로 넘쳐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노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눈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노래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은 눈앞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올려주세요. 입꼬리를 웃으면서 좋다, 신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해. 우리는 할 수 있어. 옆 사람 손잡고, 사랑하는 사람 손을 잡고, 사랑 윙크, 윙크, 사랑 안아주고, 사랑해 말해요. 정말 쉽지 않아요. 뒤끌 모아 계산이죠. 저리 길도 한두 걸음. 행복은 눈앞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을 위해서 한번 웃어줍니다. 잘 될 사람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손잡고, 사랑하는 사람 손을 잡고, 사랑하는 사람 마주보고, 사랑하는 사람 안아주며, 사랑해 말해요. 참 쉽지 않아요. 뒤끌 모아 계산이죠. 저리 길도 한두 걸음. 행복은 눈앞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박수 한 번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행복한 마음이 생기나요? 예, 저는 많이 생기네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또 생활하는 모든 곳에 행복이 막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막 파도처럼 막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전파가 되어서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시각장애인들 500명하고 같이 불렀던 노래가 행복해요. 추가열 씨 노래인데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행복한데도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보통 사람이 태어났을 때 손가락이 10개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발가락이 10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 제 친구가 이 코 수술을 요번에 코로나 때 했어요.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이 친구 첫 마디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 수술하고 나니까 코로 숨 쉬는 걸 이제 알겠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모르고 살았는 거죠. 근데 코가 막히고 이게 숨을 쉴 수 없다가 이거 수술하고 나니까 숨 쉬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코로 숨 쉬는 걸 그때 느꼈다는 거죠.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이라는 거 오늘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이 행복을 좀 나눠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이 노래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아싸! 숨 쉴 수 있어서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거죠. 살아있어 행복해 헤이 살아있어 행복해 헤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손을 잡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살아있어서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주거니가 그토록 바라던 손 주님이 그토록 바라던 소원은 숨쉬는 오늘이 바로 내일이죠. 살아있어 행복해 헤이 살아있어 행복해 헤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 질러 헤이 살아있어 행복 옆 사람한테 헤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헤이 살아있어 행복해 헤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말을 하고 산다 그러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권에 대해서 요즘에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권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합쳐서 우리는 인권이라고 합니다. 예,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마땅히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모든 권리를 우리는 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령, 성별, 나이, 인종 상관없이 누구나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 존중받는 마음, 타인을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와 행동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예,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노인분들한테 참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 노후에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리, 노인이라고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되는 권리, 노인이 나이가 들면서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노인 인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인권이 잘 실천이 안 되는 사회 문화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노인들을 바라봤을 때 그 20% 정도가 학대를 받은 경험들을 얘기합니다. 학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정신적인 학대,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것에 지나쳐 반임, 또 유기, 이런 경험들을 어르신들이 또 받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있어서 안 되겠지만 현실에 있어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점점 노인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노인의 학대 유형에 보면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학대를 받는 경우가 있고, 반임하고 경제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이 노인들을 학대할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들이 40%, 아들이 40%, 딸은 한 10% 정도 된다는데, 그래서 저는 아들만 3명인데 조금 걱정은 됩니다. 예. 예. 이제 배우자한테도 여러분 15% 정도가 학대를 받는다 그럽니다. 예. 이 노인들이 학대받는 노인들의 형태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단독으로 살 때가 한 35% 정도 학대를 받는, 그리고 자녀하고 함께 사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학대를 받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인 학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노인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그런 모든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 제3호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신체적 학대, 참 안타깝습니다. 이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노인들을 고통을 주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어른을 때리기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합니다. 감금하기도 하고 의자에 묶어놓기도 합니다. 믿기지 않은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또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네.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 언어, 정서적으로 비난하게 하고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이 노인들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로 욕을 퍼붓습니다.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얘기합니다. 왕따 시키는 거죠.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하는데 음식도 자기들 먹는 거하고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바깥에 외출을 시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르신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 심지어 성적 학대도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합니다. 예. 남녀 구분이 꼭 필요한 곳에 구분 없게 만들죠. 화장실을 개방하고, 예. 탈의심, 이렇게 성적 수치심, 이게 유발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예. 그리고 경제적 학대, 노인의 어르신의 재산을 동의 없이 착취하고 또 노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결국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매매하기도 하고 연금이라든지 임대료 등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또 방임, 당연히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는 거죠. 예. 심지어 의식주조차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자녀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재산 문제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방임해서 치매가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그 자존심 때문에 서로 어머니를 모시지 않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기 버린다는 거죠. 뭐 현대판 고려장이라 그러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 자기 아들하고 같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하고 같이 자기 아버지를 이제 나이 70이 되니까 지게에 메고 산에 가서 버렸어요. 그리고 그 지게를 놔두고 내려오니까 자기 자식이 그 지게를 들고 메고 오는 거예요. 야, 그거 왜 메냐? 이러니까 나도 아버지를 70이 되면 버려야 되기 때문에 갖고 와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이 아버지가 깨달았다 그러죠. 그리고 버렸던 그 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본인의 한 행동이 본인한테 그대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점점 노인의 학대 건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우리도 언젠가는 세월을 얻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만 젊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노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노인 학대 및 인권에 대한 지침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가능한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어르신들은 자기 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가미 사회활동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가족에게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인 학대는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고 노인을 공경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대접받습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해야지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6.25 사변 그 이전에 일제시대에 여러가지 상황들을 거치면서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없이는 현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어르신들의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옛말에 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여러분 때 아니라 여러분 자식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든 우리 노인을 학대할 권리가 없다는 거. 노인 학대 예방 수칙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경제적 능력을 계속한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노인 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도 더 관심을 가지시 바랍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을 받기보다는 여러분 도움을 주는 일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해서 뭔가 배움이 있거나 뭘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기 위해서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혹시 그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학대 및 그런 상담은 국번 없이 138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1389. 혹시나 노인 학대 신고 상담 전화는 1577-1389로 1577-1389 이렇게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또 인권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어르신을 공경하는 그런 문화, 전통적인 문화들이 우리 속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개인정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대해서 여러분 뭐 너무나 이 개인정보법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 이름, 주소, 휴대전화 정도 그냥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데나 뭐 휴대전화 적어주고 이름 적고 생년월일 해주고 주소 적어주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개인정보라는 거죠. 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으면 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나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보면 여러분들의 직업, 성명, 뭐 가족관계, 소득까지도 이 찾아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재산, 금융 정보까지 어마어마하게 개인정보들이 우리는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도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법은 본인 스스로가 좀 세밀하게 알고 이게 나쁘게 이용될 수도 있다는 걸 자각하고 조금 뭐 경품 추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뭐 전화번호하고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개인 정보라는 거죠.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반 정보는 뭐 우리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 생년월일 뭐 이런 것들이지만은 여러분 뭐 재산적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금융 쪽에 노출이 된다면 여러분들 보이스 피싱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거기에도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개인정보라는 게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국민이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게 법으로 제정한 거에 2011년 9월 30일 날 시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했고요. 개인의 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보호 기준을 마련해줬어요. 예. 특별히 주민등록번호 등은 우리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을 강화했는데 뒷부분에 요새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개인의 정보 유출 사실을 이렇게 통지하기도 하고 신고 제도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본인 스스로의 정보를 본인 스스로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정당한 개인정보 수집을 이용하는 데야 뭐 모르겠지만 또 그리고 이게 내 개인정보가 안정성이 확보되거나 이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내 정보를 내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디서 내 정보를 뭐 알려고 해도 본인이 찝찝하면 안 가르쳐 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 정보 주체에 대해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내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 부분에 예전에 보면 뭐 그 은행이 해킹을 당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나쁜 곳에 많이 유출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상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상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요즘 시대에는 뭐 휴대폰 뭐 또 그리고 뭐 폰뱅킹으로 많이 하고 또 모든 것들이 요즘에는 뭐 인터넷 세대가 되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정보를 가급적이면 안전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유출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죠? 개인들은 보면 자기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서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이스 피싱에 의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교육기관이 보면 정보가 유출돼가지고 행정의 이미지가 실추되기도 하고 손해배상을 받기도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해킹 당해가지고
국가 브랜드가 하락하기도 하고 산업에 대해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 개인정보라는 게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들 그리고 국가까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는 도난당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시고, 만약에 도난이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빨리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개인정보에 대해 꼭 관심을 가지시겠습니다. 그래서 또 남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동의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다른 목적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 수칙, 이것만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 보호의 수칙은 첫째, 적법한 방법으로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되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은 강행이 아니라 법률 근거 또는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하는 거고, 개인정보 처리하는 PC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고, 개인정보 처리 사무는 제3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수탁자가 하나임을 명심해야 되고, 웹페이지 상에서 개인정보 취급은 더욱 신중해라. 예. 컴퓨터 상에서 우리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 좀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연락, 정정 등은 정당한 요구이죠. 예. 혹시라도 내가 내 개인정보가 좀 유출됐을 경우로는 명확하게 연락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정보 취급 현황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는 거. 보유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수집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개인정보가 됐으면 다 그 일이 마무리되면 파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소통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웃고 많이 행복해야지 우리의 삶이 즐겁고, 또 웃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을 배려하고 인권이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요. 또 우리 개인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본인 스스로 행복하고 이러면 타인을 배려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 1시간 20분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 어쨌든 우리의 삶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행복하고 또 좋은 일만 앞으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